이틀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우려된다라고 짚었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야당의 탄핵 남발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결과를 본다면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탄핵안들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돼버린 상황이 됐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회에서 물론 이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격앙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주어진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한 것이고 그렇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과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수당은 지난 총선에서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데 네.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거부하고 막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야지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장갑차가 시내에 들어오고 이 군 병력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할 만큼 이게 중대한 일이었나. 그만큼 우리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어제 정당대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그 배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방송 중이라 이렇게 험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좀 이제 본인의 세계에 좀 과하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도 이제 했다는 얘기가 고작 이 계엄을 왜 선포했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이유가 민주당 탓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억압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는 다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 군 부대가 이 시내에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뭔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야당과 강하게 정치적으로 대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검열해서 얻어내야 되는 어떤 본인의 권위가 아닌 거거든요. 네. 본인은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어떤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이 기름을 붙여준 거예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과정 또는 명분 이 모든 것에서 사실상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과정상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명분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야당에서의 의견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원장 그리고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의안 투표를 마쳤습니다. 감표 단계도 지금 끝났고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감표를 진행하고 있군요. 지금 투표는 완료가 됐고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 용지를 검사하는 감표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감표 과정도 시간이
다소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집계가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야당 입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정당대 회동에서 그랬습니다. 야당의 폭거,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 있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당을 아주 우스운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경고성으로 계엄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수단이 사실 없죠. 아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의 경고성으로 했다는 저 말은 그 하나만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다는 취지도 들리고 경고를 해가지고 경고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야당이 멈췄겠죠. 그걸 바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경고했는데 야당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마 야당이 그 정도 상식을 발휘해서 멈추지 않은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조가 같다는 걸 알고 싶었을 거예요. 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니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왜 계엄 선포하느냐. 이거 문제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민주당에서 똑같은 거예요. 뭐 감사원장, 검사 이런 탄핵들 할 때 이미 기각된 탄핵, 헌재에서 기각까지 돼 있잖아요. 탄핵 요건까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기각도 되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것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 탄핵 난말은 왜 하느냐.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을 저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절차적인 물론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 기회에 민주당도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오류가 있네. 여기에 대한 자각을 가질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대통령 비난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지.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입니다. 네. 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의 과반동을 얻어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사실상. 그런데 감사원장은 그럼 책임이 덜 하겠죠. 그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내부 인원입니다. 자, 이분을 탄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사실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모 인사가 또 감사위원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검사들 보죠. 검사들 지금 중앙지검장 이하 4차장 그다음에 반부패 2부장 이 사람들 김건희 여사 무혐의했다고 탄핵하는 겁니다. 자, 무혐의한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또 있잖아요. 항고심도 네. 있고 재정 신청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탄핵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구조가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죠. 구조가 똑같다라는 말. 지금 이 여당 관련 패널 분들이 나오셨을 때 주로 말씀하시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이 있다면 글쎄 대통령도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 탄핵을 하는 심정을 아느냐 뭐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 대통령도 똑같은 이 구도가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인 건데 그렇지만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례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이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심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무엇이든 이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린 다 죽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고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 공세를 반복하고 정치의 본령으로부터 벗어나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정치의 과정에서 따지고 지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호소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태어난 이래로 우리나라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침입해서 군합발에 국회 본회의장이 짓밟힐 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실드 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네네. 정당이잖아요. 네네네. 정당은 뭔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저런 뭐 저희가 볼 때는 안 맞는 시도에 대해서도 네.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네. 그냥 뭐 최고위원회에서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논평 내고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리로 나가든지 더 강력하게. 단식을 하든지 뭔가 예전에 했던 방식들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이거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사과가 끝 이게 아니고 네. 여당과 그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저런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이 차제에 해야 된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국민의힘에는 민주당이나 야당들처럼 잘 싸우는 싸움꾼이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송영훈 대변인님 뭐 하신 말씀? 예,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대통령께서 저런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를 안 하셨으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 감사원장 탄핵이나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 2부장까지 내리 탄핵 소추하는 것 역풍이 당연히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탄핵 소추를 만약에 정말로 가결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도 거리로 나갈 수도 있었겠죠. 많은 옵션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무리로 만들어버린 게 뭡니까? 이 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패널 둘이서 열심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승필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야당이 그렇게 제가 말씀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판단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어제 맡은 게 뭐냐면 당정대가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 야당 대표도 가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그거 주장하시네요. 네.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안 되면 네. 국회의장이라도 갔어야지. 만약에 네. 국회의장까지 있었으면 대통령께서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더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있었어야 됐다.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표의 사실 영수회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니까 이럴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확 잡아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좀 입지가 또 곤란해지지 않나, 뭐 이런 아이디어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박수민 최고 하실 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주당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신 거를 믿기도 어렵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의 이 판단 기준 자체가 많이 흐려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앞부분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많이 얘기를 우리가 짚어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국민들이나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인지하는 부분과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가, 인식의 정도가 좀 상황 인식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나올 만한 대목 아닌가요? 인식이 다른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거는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탓해서 뭐 계엄령 선포했고 일종의 경고성이었다. 아니 누가 경고를 국회에
국회에 군인들 보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지금 뭐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라는 말도 믿기가 어려운 게 일종의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그 계엄군이 침입했다가 나갔던 그 흔적들을 보면 실탄이 뭐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체포조 있어요. 얘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어제 주장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정대 회동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그 체포조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저 정도 수준의 인식, 매우 비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계엄령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탄핵이라는 것의 명분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제작진이 한 가지 정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와서 실탄 얘기도 실탄을 운반하는 통이 사진으로 공개는 됐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탄 지금은 없었다는 게 공식 또 발표 내용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